오늘 제가 준비한 뭘 소개해 보셨을까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비싼 것만 소개를 하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구독자는 그래도 자의반 타의반 이번 주에는 좀 합리적인 제품, 만만한 것들, 만만한 제품들, 접근이 좀 용이한 제품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는 뭐 4가지 제품 저도 먼저 그냥 모델명 알려드리자면 옹교 A9000R 인티엠프 있고요. 옹교 사랑 하여튼 레벤 CS300XS 요거는 이제 한정 생산 스페셜 에디션 버전입니다. XS 버전들이 그리고 네임 구형 유니티 2. 유니티 2. 예, 신형 유니티 아니고 구형 유니티 2인데 예, 그리고 다이너디오 익사이트 X44라는 제품이거든요. 옹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옹교 A9000R은 제 개인 스토리가 좀 있어요. 옹교는 잘 몰라 내가. 예, 제가 개인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요. 만듦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 제품들이 처음으로 DAC를 내장하고 나올 때였어요. 만듦새도 좋고 묵직하고 듬직하고 그리고 내부의 증폭 방식도 쿼드 푸시풀 방식으로 증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 치고는 물량 투입이나 설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정가가 처음에 220인가 240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양에 비해서는 별로 안 비싼 거예요. 무게도 한 20kg 정도 하고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추천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왜? 일제 옹교 제품이 2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팔리겠냐고. 그거 공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옹교가 200만 원이 넘으면은 그거 잘한 추천이라고 공감이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뭐 인테그라도 있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비난 아닌 비판 아닌 비판을. 그래가지고 아니 물건이 좋으니까 추천을 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냐. 그러니까는 이제 업계에서 아시는 분들도 저한테 막 만류를 하고 그 일본 제품 그렇게 비싼 제품 추천하는 거 아니다. 그럼 너만 이상한 사람 된다. 막 그런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제품이 추천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완전히 소위 말하자면 약간 농을 좀 섞자면 과장을 하자면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에 한 20만 원 그때 별로 할인도 안 하고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대리점마다 할당되는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다 팔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 그레이드 제품이죠. 그러라고 사는 제품이고. 그리고 그때 할인 안 해주고 판매를 하면 한 220만 원에 판매가 됐던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200만 원 언더로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에 이런 제품이 없었다니까요. 굉장히 힘도 좋고 구동력도 좋고. 옹교가 제가 알기로는 드라이브, 파워 드라이브나 이런 거에 되게 능한 앰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다른 일본 앰프들 있잖아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마란츠부터 글쎄 소니도 들어가나? 그 그룹에? 이런 소니는 안 앰프라고. 들어가죠. 소니는 좀 뭐 하이파이 제품을 안 만드니까. 가전이라고 쳐야 되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런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옹교 소리는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소위 말하자면은 데논이나 마란츠나 뭐 럭스만, 어큐페이즈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섬세하면서 한올한올한 좀 더 여성적인. 럭스만 어큐페이즈는 조금 이제 다른 그룹으로 놓고 그쪽은 조금 등급도 다르고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데논이나 마란츠 같은 경우가 저역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면은 옹교는 그들에 비해서는 저역이 좀 더 정제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좀 더 담백하고 느낌. 하이엔드 적이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부터 옹교를 되게 사실상 좋아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일제 브랜드 중에서 제일 밀리는 게 옹교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옹교 매니아잖아요. 근데 원래가 저는 약간 아웃사이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옹교를 좀 지지를 해왔었죠. 근데 내부 구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이제 쿼드 푸시풀로 되어 있고 무게도 상당해요. 트랜스도 큰 게 들어가 있고. 이게 방열 핀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은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평가하는 게 실패할 거다 이 제품은. 그리고
나서가지고 추천을 하면은 오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했었는데 어찌됐든 대박이 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추천한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시장 내에서.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펌프를 해설하기보다는 뭐냐면 네. 오히려 우리 추천은 국민적 누구나 다 사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어떤 거 찾아서 추천했는데 그게 원래 누구나 다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혹은 당신한테 더 잘 맞는 이런 제품 이런 거 찾아드리는 게 좀 더 보람인 거죠.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시장성이 있는 그리고 좀 상품성 위주로 그런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추천하는 쪽이 스타일이기는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아까 가격을 알아봤는데 상태도 좋은데 지금 한 130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그러니까 130만 원에 이렇게 듬직하고 힘도 좋고 그리고 나름 꽤 괜찮은 DH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멋있네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디자인 멋있고. 네, 그러니까 입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앰프를 좀 앰프와 DAC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고민이라면은 포노 앰프까지도 되네요. 포노 앰프에 입력이 지금 몇 개야? 6개인가 되고 네. 스피커도 4조까지 연결할 수 있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A/B 선택도 되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앰프 사서 쓰시면은 거의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스피커를 4조를 연결할 일이 있냐 물어보면은 4조는 아니고 두 4조는 개를- 아니고 2조죠. 그러니까 4개죠. 2조를 해놓고 스위칭해가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A/B 스위칭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에 뭐 덮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 이런 거 좋아요. 나름대로 멋이 있고요. 뾰로롱 열리고. 130만 원에 이런 제품 어떻게 삽니까? 실제로 사보세요. 그러면은 셰시 마감 같은 것도 기가 막혀요. 어깨 마감 멋있어요. 예,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들은 두들기면 탱탱탱탱 소리 나는 그런 양철판 같은 스타일인데 얘네들은 사면이 다 단단한 셰시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위가 이렇게 셰시가 빔으로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두꺼운 그런 거 셰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었어요. 잘- 그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 제품은 레벤 CS300XS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버전이 아니고 한정판 버전이에요. 이게 출시할 때부터 한정판하고 그러니까 일반 버전은 뒤에가 아마 그냥 X로 끝나고 네. 한정판 버전은 뒤에 XS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페셜 에디션이죠. 그러니까. 그 버전이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초단들을 원래 X 버전은 초단이 딱 고정이 돼서 바꿀 수가 없는데 XS 버전은 초단을 그 소위 우리가 아는 그 빈티지 관들로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아예 관 종류도 다르게 교체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XS 버전이고 레벤은 꽤 써보셨잖아요. 꽤 제가 직접 사서 써본 건 아니고 600 같은 거는 종종 들어봤죠. 워낙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스페셜관.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기가 쉽지 않은 프리미엄 관이라고 보통 하죠. 프리미엄관.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스페셜 에디션 버전은 멀라드 연락들 썼고 오래된 멀라드 관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관 들어가는 그 소켓 같은 경우에도 다 24K 금도금 같은 것도 해놓고 뭐 제가 한정판이니까. 그런 정도만 일단은 조사를 해놨는데 네. 그거 외에도 무슨 뭐 저항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급 부품 같은 걸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일반 버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급 부품 그리고 올랐고. 한정 부품 선별된 한정 부품을 사용을 했다 그런 매력이 있는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CES 600이 좀 유명세가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사실. 그랬었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CS 600이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정가가 770인가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관의 소리를 그 소위 진공관 앰프의 그 오소독스한 소리를 듣기에는 300이 더 낫다고 사람들이 많이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300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 레벤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회사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은 오래된, 그러니까 오랜 진공관 제작사가 진공관 아니고 제작사들은 사실상 역사가 막 한 60년, 막 70년 이렇게 되는 회사들 의외로 신예죠, 많아요. 신예. 40년 이상 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레벤은 그거에 비하면 럭스반에서 근무하시던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다 보니까 역사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사용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빈티지스러운 거죠. 근데 CS300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시장 내에서 화제가 됐었고 되게 실력 있는 오디오 마니아분들, 오랜 오디오 마니아분들한테 되게 지지를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그 독특한 디자인의 레트로한 디자인에 나왔는데 레트로죠. 소리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진공관 앰프들은 소리가 약간 살짝 이걸 뭐 잔향이라고 해야 되나 하모니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소리를 이렇게 펼쳐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살짝 퍼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CS300으로 들어보면은 되게 초롱초롱하면서도 예쁜 소리가 나와요. 일본 진공관 앰프처럼 만들었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깔끔 단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되게 섬세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되게 예쁘게 들렸어요. 소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형급 스피커를 물려가지고 거실에서 쓰기에는 좀 구동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디오 평론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제품을 추천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한계는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앰프는 아니니까. 근데 작은 방에서 조그만한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스피커를 물려서 들으면은 그 특유의 너무 예쁜 느낌, 섬세하면서도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도 그러면서도 소리 성향이 너무 얇지는 않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제품 나왔을 때 관이 616인 줄 알았어요. 관이 작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2184라는 관을 잘 모를 때였거든요. 지금 한 10년 됐나? 대략?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전 일인데. 그 정도 됐죠. 근데 2184, 네. 2184, 근데 멀라도 관이 들어가 있는 이 스페셜 버전은 소리가 정말 부드러우면서 농밀하면서도 예쁜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2184가 뭐 얼마 전에 본 우리 맨니 스트네이를 보면 저기 거기 2184 원래 쓰잖아요. 아, 거기도 2184예요? 네, 그렇죠. 출력이 40W, 20W 이제 뭐 트라이오드로 하면 20W고 뭐 UL로 하면 40W가 나는데 원래 기타 앰프에 쓰이는 앰프였어요. 저기 출력관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걸 사실 거의 처음으로 쓴 게 아마 저 파라비치니 EAR 앰프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벤이 나왔고 그 전에 이제 지금 말한 맨니가 이제 이를테면 스팅레이에 쓰면서 이제 그게 알려져서 야 그게 일반 저 출력관으로 쓰이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이파이 앰프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알려진 거지 그 전에는 그런 용도로 뭐 라디오나 옛날 라디오나 이제 기타 앰프로 쓰이던 관이었는데 관 자체가 성향이 막 이렇게 막 펼치는 쪽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촘촘하고 소리가 이렇게 왕성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응집력 있는 소리가 나요. 맨니 스탠레이도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막 과격하게 막 야 요만한 게 막 출력이 40W밖에 안 되는 게 막 이렇게 쩌렁쩌렁 울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응집력 있고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소리가 나거든요. 레벤도 그거보다 출력이 낮게 해서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얘기한 탄노이 같은 거 그렇게 능률이 한 89에서 90dB 넘어간 스피커들이면 뭐 사이즈가 커도 그런 스피커였으면 아주 좋은 소리가 나죠. 제가 듣기에는 되게 CS600보다 오히려 소리가 예쁘고 달콤한 느낌? 서로 좀 다를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은 CS300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소출력의 장점이죠. 네. 사실상 진공관 앰프가 힘이 좋아서 쓰는 앰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로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을 알아봤는데 이 스페셜 에디션 버전인 XS 같은 경우에는 한 220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해서는 딱 좋네. 사이즈에 비해서는 중고인데 그다지 싸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20이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스페셜 에디션 버전은요. 가격이 싸서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20이면 저는 그렇게 뭐 아주 비싸다 건 당연히 아니라고 비싸지 봅니다. 않죠. 그 정도는. 그리고 레벤이 네.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띄워놓으셨어.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팔렸어요. 초기 출시 때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CS600이 770이라니까요, 정가가. 물론 이제 할인이 조금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니까 가격이 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에서 저 같으면은 뭐 한 200까지 깎아준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연락 왔다니까요. 가격을 그렇게 이야기나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다 그 얘기해달라고 그런다고. 아시는 분이 수입하는데 가만히 거의 이거 하나 가지고 독보적으로 뭐 조그만 저기 그냥 데스크탑용 PC파이 브랜드 하나 있긴 한데 거의 이거로 매출을 다 이루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아무쪼록 뭐 인기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마니아분들이 많이 띄워준 그런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네임오디오의 구형 유니티 2입니다. 요거 많이 구형 뭐 유니티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사서 들어본 건 아니지만 뭐 테스트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주 마주치는 제품이죠. 이 제품이 가장 상징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매스컴의 영향이 무시 못하는 게 특히 이제 셀럽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이제 그 이효리 씨가 이효리의 그 무슨 방송이죠? 무슨 저 하숙집 뭐 그 제주에서 제주도 하숙집 그 방송에서 보면은 효리네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하베 스피커. 이거 저 이상순 씨인가요? 맞아요. 이게 협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직접 사오신 돈 주고 사서 옛날부터 쓰던 제품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양옆에 하베스였나 스펜더였나 하베스. 스피커를 넣고 딱 어울리는 조합이죠. 거의 뭐 정석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방송에 이게 노출이 좀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린. 그리고 저도 딱 보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거는 협찬이 아니라 협찬 아니에요. 아는 그래도 뭘 알고 세팅을 했네. 뭐 미안한 이상순 얘기지만. 씨가 오디오를 좋아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상순 씨가 제주도에 내려가시기 전에는 강남에 있는 오디오숍에 자주 출몰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직접 샵에 가가지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니까. 재밌는 경우죠. 근데 요즘 신형 유니티 시리즈는 구형에 비하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을 텐데 성향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요즘 신형 유니티는 되게 발랄하잖아요. 소리가. 발랄하고 좀 소리가 좀 여리고 네. 스피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더 무난한 소리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니티 시리즈는 발랄하고 즐거운 소리가 나와요. 쉽게 듣기에 되게 소리가 잘 들리고 밝게 들리고 경쾌하면서 탁 트인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의 이탈을 되게 쉽게 팍팍팍 이렇게 잘해줘요. 스테이징도 좋고. 근데 유니티 2야말로 구형 유니티,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유니티가 최초로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CDP까지 같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CDP가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사실 기능은 신형이나 구형이나 똑같아요. 사실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 들어가 있고. 지금 중기투표 얘기하는 신형이 저 아톰스타 노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노바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그거랑 당연히 많이 다르죠. 인질 성향이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저는 디자인 잠깐 슈퍼네이트를 생각했어요. 지금 디자인 자체는 요즘 유니티 시리즈가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많이 다르죠. 뭔가 더 올인원 제품, 현대적인 올인원 제품 같은 디자인이지만은 유니티 2가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싼데 사실 구동력이 얘네들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하여튼 달라요. 좀 다르긴 한데 좀 묵직하면서도 소리의 밀도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묵직하게 표현해주면서도 소리를 좀 진하게 표현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은 구형 스타일이고요. 신형은 그거보다는 살짝 가벼워졌는데 발랄한 스타일이고. 근데 뭐 신형이 오히려 살집 같은 거는 좀 더 늘어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형은 사실 포커이랑 합병하면서 새로 디자인을 해라라는 어떤 맞죠? 새로운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사운드고, 이쪽은 오히려 구형 네임의 소리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형이 듣기에는 소리의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형이 오히려 이렇게 포칼하고 합병이 되면서 포칼이 추구하는 그렇게 팍팍 튕겨내는 소리, 그러면서도 호방한 스타일,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스타일, 그런 느낌은 신형이 더 낫고, 오히려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도 타이트한 단정하고 느낌, 단정하면서 묵직한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은 구형 스타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 또 들어간. 잡았다. 이야, 거의 쿵우를 하시네. 요게 편집하지 마요. 다시 이어가자면은 요게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오늘의 비싸지 않을 베스트네요. 텐데. 오늘의 베스트. 쌀것 가격은 같은데. 180이랍니다. 이야. 근데 유니티 2가 노바급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유니티 2가 노바급이에요. 출력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묵직하면서도 게다가 CDP까지 되잖아요. 네, 다 되죠. 180에 구동력 좋은 노바급의 구동력 좋고 기능 거의 똑같이 다 되고 네트워크는 다 되고, 그러니까 180이면 진짜 싸게 나온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창 이게 이제 단종되기 전에는 이거를 막 한 300 이렇게 중고를 팔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 했었어요. 300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100만 원대는 절대 아니었어요, 중고가. 얘도 안테나 다 달려 있고. 그러니까 300이 180이면요, 저는 오디오 새로 입문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이거 바로 사시면 되는 거죠. 새 유니티가 나오면서 이유 없이 가격이 낮아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또 디자인이 좀 옛날스럽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스러워. 하도 이제 신형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이거 3세대 버전 유니티 네임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 얘가 괜히 유니티 2가 아니에요. 그 전에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냥 유니티가 있었어요. 맞아요. 얘는 2예요, 2.
그러니까 180이면 진짜 싸게 나왔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올인원 제품 꼭 필요하다. 이게 네임의 유니티 시리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래의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되는, 네트워크 기능이 완벽하게 되는 올인원 제품을 거의 그냥 정립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예, 상징적인 제품이잖아요. 많이 팔렸었어요. 예, 예. 거의 그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품이 요거 밑으로도 유니티 라이트라고도 있었고요. 유니티 큐트라고도 있었어요. 큐트는 아시죠? 조그만 기억하시죠? 거요. 예. 근데 걔네들 유니티 라이트도 새거 가격이 한 400 했어요. 400 가까이 했어요. 근데 얘가 180이라는 것은 저는 진짜 이 제품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사시라고. 예.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저도 이제 마지막 제품은 다이노디오 익사이트 X44입니다. 익사이트는 제가 안 들어봤어요. 네. 제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다행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요즘은 이제 이보크 시리즈라고 나오죠. 네, 이보크 시리즈하고 거의 이제 사실상 비슷한 제품인데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보크 시리즈는 또 이제 유닛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는 맞는데 디자인도 바뀌고 익사이트 시리즈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X44는 제일 후기형이에요. 제일 나중에 나온 제품인데 다이노디오 이게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대화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시리즈하고 비슷한 콘시퀀스보다 위에요, 밑에요? 아니죠. 이건 싼 거예요. 이거는 저기 뭐야? 예, 참고로 얘는 먼저 이제 요런 이제 자를게요.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중고치고는 그다지 싸진 않아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근데 얘가 원래 새거 가격이 한 700만 원 하던 거예요. 700만 원이 좀 넘었나? 한 680 했었나?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콘피던스가 아니라 콘시퀀스 시리즈라고 있잖아요. 컨투어. 컨투어 시리즈. 컨투어 바로 아래예요. 콘시퀀스는 저 위에 모델이고. 네, 컨투어 바로 아래인데 그렇구나. 일단은 뭐 소위 말하자면은 모지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맞나요? 모지방은 또 뭐야? 모지방이 좋습니다. 모지방이. 그러니까 외형이 좋죠. 외형이나 풍채가 좋죠. 또 그런 말들을 또 외형이나 풍채가 좋은 제품인데 이게 이제 3웨이 4스피커고 그리고 우퍼 유닛이 얘가 한 7.1인치 그 정도 될 거예요. 180mm 우퍼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거의 준대형급. 익사이트 시리즈에서 플래그십 아니에요 혹시? 익사이트 시리즈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X36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걔보다도 더 크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모델이에요. 다인의 그 컨투어도 그렇고 그 아래 모델들의 톨보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닛을 촘촘하게 또 3웨이 이상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저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와요. 거의 대형급 스피커예요,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키가 몇이냐면요. 그릴이나 밑에 스파이크까지 하면은요. 1238이에요. 거의 1238이면 되게 큰 거예요. 옆구리 허리 넘어서 옆구리 정도까지 올라오겠네. 그리고 좌우 폭이 284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스피커예요. 되게 큰 스피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00만 원에 나왔는데 상태는 거의 새 거나 다름없는 물론 이제 새 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다이노디오 소리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후기형 익사이트 시리즈는 되게 완성도가 좋은 소리를 냅니다. 되게 밀도가 있으면서도 되게 풍부하면서도 에너제틱하면서도 중음의 촉감은 되게 부드러운 스타일의 부드럽고 영롱한 스타일의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전 스피커 익사이트 시리즈 초기 익사이트 시리즈는 소리가 약간 퍽퍽거리고 퍽퍽거리면서 약간 뻣뻣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 고역은 선명하고 오히려 고역은 약간 좀 쨍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랬는데 맞아요. 후기로 갈수록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매끈하게 다이노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컨피던스 시리즈하고 약간 얼추 비슷한 느낌의 소리를 내는 물론 이제 소리의 맑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컨피던스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더 좋지만은 그런 건 등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익사이트 X44에다가는 약간 밝은 톤의 그렇죠. 앰프를 매칭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부드러운 스타일의 매칭을 하거나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 부드러우면은 부드러운 대로 선명하면 선명한 대로 그런 소리를 되게 그러니까 스피커의 완성도 자체가 가격에 비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5급의 다이노디오들이 사운드 컨셉이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주 시원시원하고 다이나믹하고 선명하게 들으라고 만든 스피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제틱하죠. 그렇죠. 지휘가면서 에너제틱하죠. 앰프를 잘 골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의외로 공간 배치도 그렇고 구동하기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보다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영화 보기도 좋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X44 그런 스피커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다이노이드를 워낙에 좋아했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가격대가 약간 애매해서 얘가 가격이 뭐 한 700 그 정도 했었다 보니까 야 700을 주고 익사이트 시리즈를 사기보다는 그냥 컨투어를 사지 뭐 아니면은 구형 컨피던스를 사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스피커는 아니지만 구형 지금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게 한 400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오래된 중고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싼 편은 아니지만 다이노디오를 한번 다이노디오 대형급을 한번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형 넓고 풀 사이즈의 그 플로어 스탠딩 이렇게 톨보이형으로 유닛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네. 이런 다인의 아주 표준 같은 딱 그런 디자인이네요. 엑사이트는 지금도 시리즈가 있나요? 이제 단종되고 이제 단종됐죠? 이보크가 나오죠. 이보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보크 현재 이보크 5하고 이보크 5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근데 이제 지금 이보크 5가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하죠. 그거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이노디오가 배치를 해놓잖아요. 참 스피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죠. 제일 무난하게 야, 이거 유행을 스피커다. 절대 안 타는 디자인이죠. 이게 호불호가 사실 그렇게 안 엇갈리는 디자인이에요. 다이노디오 톨보이는 특히 멋있게 생겼다, 반듯하고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이 생겼다라는 게 다이노디오 또 장점입니다. 네. 이보크 50, 이보크 50보다도 더 큰 스피커거든요. 50이겠지. 근데 이보크 50이 600만 원대예요. 근데 이게 X44가 더 고급이었네 더 그러면. 고급이에요. 더 크고 더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노디오의 상당히 큰 기종, 다이노디오의 중대형급 기종을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저 같으면은요, 이 지금 다이노디오 X44에다가 아까 CS300XS 있잖아요. 네. 그거 물려서 써도 괜찮아요.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게 또 가능하구나. 네. 그러니까 음악이 완벽하게 얼마나 제어를 모르겠는데. 해준다기보다는 아니요, 다이노디오 오히려 그렇게 써야 돼요. 다이노디오는 그냥 앰프가 약해도 저음은 잘 나오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앰프를 잘 골라야 그렇게 되는 게 매칭해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압을 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잘 맞는 앰프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저희 플레인지의 매물 사이트, 매물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검색도 되니까요. 검색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지금 이 영상 화면 바로 밑에 보면은 설명 화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링크를 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제품 정보에 바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업체에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그 중고 추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다양한 제품들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